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분야의 남자 게스트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수상 경력이 화려한데요. 2010년에 독일 베를린 국제무용 콩쿨 모던 댄스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셨고요. 또 2010년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 국제무용 콩쿨에서 동상을 받으셨고, 그 다음 해 루마니아 국제무용 콩쿨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신 전효인 무용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전효인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무용을 업으로 삼고 있는 무용가 전효인이라고 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미팅할 때 처음 딱 뵀을 때부터 무용하시는 분이다 제가 느꼈습니다. 몸도 굉장히 가벼워 보이시고요. 이렇게 동작도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춤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네, 저희 집 홈비디오가 있는데요. 네네. 그걸 보면은 이제 제가 5살이고 동생이 이제 3살, 2살 정도인데,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틀어주신 그 당시에 트로트 음악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막 춤을 추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때도 제가 춤을 되게 좋아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또 그 당시 아이돌인 H.O.T 춤을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외워서 장기자랑에 나가기도 하고, 중학교 때는 그 힙합이라는 그 문화의 브레이크 댄스라는 장르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댄스라는 춤을 친구들이랑 또 연습하고, 안무도 이제 했던 건 아니고 여기저기서 본 걸 막 조합해가지고 장기자랑에 나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춤을 계속 좋아해왔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춤에 대한 열정이 좀 있었다, 네. 끼가 있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시다가 어떻게 나는 춤을 전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전공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데, 부모님께서 그러려면 이제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 예술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전문적으로 춤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아버지께서 이제 확장을 시켜주는 환경으로 보내주신 거니까. 네. 그러면 발레를 전공하신 거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발레를 이제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 늦은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늦게 시작한 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발레를 먼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배우고자 했던 거는 어떤 모든 춤의 좀 기본이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걸 먼저 배워서 다른 춤도 많이 춰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발레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랑 또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레를 전공을 딱 하시고 네. 춤을 추시고 주변에서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주변에서는 일단 가족들은 저를 100% 서포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주변에서의 반응은 일단은 그 남자가 무용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오픈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뭐 택시 기사님들이나 뭐 미용실에서 머리 깎으러 갔을 때나 뭐 밖에서 뵙게 되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 하던 도중에 제가 뭐 무용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면 많이 놀라시기도 하시고, 또 남자가 그걸 왜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반응을 많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무용은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저는 무용을 하는 제 자신이 좀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인식을, 그러니까 저로 인해 좀 열어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보이신 반응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께 남자 무용하면 멋있어요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 택시 기사분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음.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인제 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남자아이에게는 상처가 음. 될 수 있다라는 걸 또 오늘 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춤을 추시다가 인제 미국에 오셨어요. 네. 미국에는 어떤 일로 또 오시게 되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미국에 오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안무에 관심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제 작품을 만들고 이러는 데 관심이 많아져서 그 발레로 무용이라는 거를 전문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현대무용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졌고 또 안무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UC 리버사이드에 그 MFA 과정에 그 대학원 과정에 Experimental Choreography라고 그 실험적 안무법이라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서치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너무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게 됐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토플 시험도 보고 네, 영어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어플라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게도 어드미션을 네, 받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런 계기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MFA를 취득을 한 상태고요. 그 졸업을 했고요. 음. 어, 그 이후로는 일단 미국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미국 무용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최대한 많이 하고 좀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 스튜디오에서 발레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본 댄스라고 그 오렌지 카운티에 현대무용단이 있어요. 거기서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한국에서부터 운영해오던 고블린 파티라는 무용단이 있어요. 현대무용단인데 음.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저랑 같이 만들었던 그 단체를 만들었던 분들께서 계속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고블린 파티라는 그 현대무용단 이름으로 좀 잘 해보고 싶어서 음. 네, 공연을 해서 뭐 그 이름으로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음. 그리고 테메큘라 발레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객원 무용수로 이제 발레리노로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테메큘라 발레단은 페창가 카지노라고 저기 카지노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많이 하고요.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뮤지컬 도산 안무 감독으로 이제 들어가서 안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 또 이제 엊그저께 공개가 됐는데 그 아일라 그래요 지금이라는 곡의 안무 및 그 뮤직비디오 출연을 해서 네 그게 엊그저께 공개가 돼서 이제 여러 군데 자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굉장히 바쁘십니다.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레슨도 하시고 안무도 네. 하시고 뮤직비디오 얘기 나오고 팀 음. 공연도 얘기 나오고 굉장히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춤에 대한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부럽다는 생각도 아, 들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전효인 님 소개할 때 네. 콩쿨에서 수상한 경력을 제가 말씀을 음. 드렸잖아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음.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독일의 그 유명한 베를린 국제무용 콩쿨에 인제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엄청난 상을 아. 받으셨습니다. 어떤 대회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베를린 국제무용 콩쿨이요. 그러니까 저희 세계의 국제무용 콩쿨 중에 4대 국제무용 콩쿨이 있어요. 음. 그래서 불가리아 바르나 콩쿨이 있고 스위스 로잔 콩쿨이 있고 이제 미국에는 잭슨 콩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베를린 콩쿨인데 제가 나갔던 건 그 독일의 베를린 콩쿨이고요. 네. 그래서 그 독일 베를린 콩쿨 이름 자체가 탄츠 올림프예요. 탄츠 올림프 베를린 인터내셔널 댄스 컴피티션인데 그 탄츠 올림프에서 탄츠는 댄스라는 뜻이고 올림프는 이제 올림픽이라고 해서 이제 댄스 올림픽이라는 그라고 불리는 콩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음. 제가 도전을 해서 네 아. 상을 받게 됐었어요. 어떻게 네. 그 대회에 도전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도전하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 때 그 2학년 때 잠시 휴학을 하고 아버지 일로 미국에 잠깐 1년 동안 있었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 와서 1년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그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그 베를린 콩쿨 나가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는 중인데도 이제 연락을 주셔서
준비해서 나가보자라는 그 권유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중간에 포기도 하고 맞아요. 싶었었다.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요. 또 포기를 안 하고 도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1년간 휴학을 한 상태였고 이제 12월에 제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갈 계획이었어요. 음. 그래서 12월쯤 됐을 때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대회는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제가 한국을 들어가면 한 2달 정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저는 이제 그 기간이 좀 짧다고 느꼈었고요. 뭐 미국에 있을 때도 계속 그 춤을 추고 클래스를 듣고 있어가지고 춤을 멈추진 않았었는데 이제 그 2개월의 준비 기간이 저는 좀 짧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조금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나가야 할지 말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는 그 연습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뭐 주말도 없고 이제 쉬는 날 없이 하루에 뭐 8시간 뭐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작품 연습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올 여유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생각이라는 걸 좀 많이 안 할 수 있었고 연습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만 좀 계속 했던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메달을 아, 수상했다고 네. 들었고요. 금메달을 받았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너무 행복했죠. 네. 춤에 그 쏟았던 저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제일 그때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진짜 노력을 하면은 이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그 어떤 단순한 이치지만 그걸 조금 경험했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음. 그리고 입상에 대해서도 되게 기쁘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잡혔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출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서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던 어떤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금메달을 따면은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혜택을 맞아요.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또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금메달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큰 혜택은 이제 이 콩클이 세계 4대 콩클이고 그 권위가 인정받은 콩클이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콩클에서 이제 1등상을 수상을 하면 이제 군대 면제를 네,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아무래도 저한테는 제일 큰 혜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2년 동안 춤을 쉬게 되면 이제 저랑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그 다른 분들이랑에 비해서 제 실력이 이제 조금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그 당시에는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기간을 제가 온전히 이제 춤을 추는데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너무 기뻤었고 네, 춤 계속 출 수 있겠구나 2년을 이제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제 꿈을 계속 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됐습니다. 정말 군에 가서 2년의 시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스포츠 선수들도 이제 잘하는 선수들 또 이렇게 예체능계에서 정말 두각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혜택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해요. 기본적인 동작이라도 조금 볼 수 있을까? 네. 저희가 라디오 매체긴 하지만요. 또 네네. 유튜브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동작을 간단한 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동작 보여주실 건가요? 우선은 잘 아라베스크 한번 해보고요. 네네. 아라베스크라고 다리를 뒤로 드는 동작인데 네네. 그걸 한번 해보고 네. 턴도 한 2바퀴 정도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 네, 아라베스크 먼저 네네. 보여주시겠습니다. 어디 와, 우아합니다. 그리고 턴도 네, 턴 동작도.
와, 진짜 몸이 가벼우시네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좀 협소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신발까지 벗으시고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 그죠? 맞아요. 살짝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유튜브 다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즐겨봤던 영화 중에 빌리 엘리엇이란 영화가 오. 생각이 났어요. 저 정말 네. 그 영화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네. 네. 거기 보면 그 빌리가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복싱을 배우러 체육관을 가다가 맞습니다. 발레 학원을 우연히 보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아빠는 절대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는데 빌리는 그 발레가 너무 좋아서 같이 섞여서 이제 춤을 추다가 그 빌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그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렇게 학교에 권유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오디션을 보고 당당히 붙죠. 그래서 그렇죠. 아빠까지 설득을 해서 아빠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그 아이가 성공하는 모습으로 이제 엔딩을 마치는 그런 영화였는데 제가 그 영화를 정말 잘 봤거든요. 그래 재능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또 재능을 알아봐주는 선생님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우리 전효연님은 혹시 뭐 존경하는 무용수나 아니면 이런 정말 고마운 스승님이 음.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 제가 존경하는 무용수가 있어요. 그 발레리노 중에 제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무용수인데 미하일 바르시니코프라는 무용수예요. 미하엘 바르시니코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백야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셨었고 그 러시아 키로프 발레단 수석 무용수이셨고요. 그리고 20세기 발레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대단한 무용수인데 춤을 진짜 너무 잘 추세요. 정말 정말 그 완벽주의자이시고 네, 정말 완벽하게 추시고 우리 네. 효인님보다 더 잘 추세요? 발레를 너무 잘하셔서 네. 네. 지금 네. 표정이 굉장히 수줍어지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무용수인데 네, 그래서 발레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라인으로 이제 선으로 춤을 그려나가는 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선이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이 이제 라인이 잘 나오고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키가 좀 비교적으로 작은 편이고 그래서 제 키가 168cm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비율이 좋으셔서 얼굴도 작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168cm인데 미하일 바르시니코프가 키가 168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어떤 신체적 벽이 이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작용을 안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기에 따라서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롤 모델로 되게 삼게 되었고 나도 잘 출 수 있어라는 생각을 이 사람 보면 이분을 보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우리 전효인님을 보면서 또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친구들이 또 꿈을 꿀 수 있겠죠. 그럼 너무 롤모델로 좋죠. 삼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너무 좋죠. 네. 우리 효인님 개인 레슨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저는 수업도 지금 하고요. 네. 그러면 좀 춤을 추고 싶다, 춤을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연락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문의처 네.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저 연락 혹시 하시고 싶으시면 번호는 951-312-1207로 알려주시면 되세요. 네, 우리 전효인님 개인 레슨도 받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나 발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해주신 번호 951-312-1207 다시 951-312-120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춤을 출 때 어떤 마음으로 추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맞아요. 이게 조금 대답하기 조금 트리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최대한 대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춤이 더 전문적으로 추기 위해서는 더 잘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집에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몸이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추는 것도 춤이고 무대에서 이제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추는 춤도 사실 춤이죠. 근데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혼자 추는 춤은 저는 제일 행복하게 추는 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춤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춤이 마냥 이제 재밌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완벽한 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복잡한 순서들이 이제 브레인 메모리가 아니라 이제 머슬 메모리로 들어와야 음.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이제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머리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몸이 알아서 그 순서대로 움직이는 단계가 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오게 되면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무용수가 그 동작에 감정을 넣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순서가 있기 전까지는 순서가 머리로 생각을 해서 따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감정을 넣을 여유가 없는데 이제 머슬 메모리로 반복을 많이 해서 들어오게 돼서 가게 되면은 이제 감정을 넣을 여유가 좀 생기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그 감정을 넣는 것도 그 무용수의 감정을 넣는다기보다는 어떤 작품이 요구하는 감정을 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 무대에서 그 과정을 모두 뚫어내서 동작과 작품이 요구하는 감정을 관객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제 만족감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도 이제 거뜬히 견딜 수 있는 그 단단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다. 저는 이게 한 문장으로 딱 머릿속에 맞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정확합니다. 감정을 맞아요. 넣으려면 연습만이 살 길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습에 또 연습을. 네. 그런 무한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전효인 님이 만들어지신 게 아닌가 어. 싶고요. 그 노력에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또 대중적인 안무도 요즘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지금 대중적인 안무를 최근에 한 거는 뮤지컬 안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일라 님의 그 그래요 지금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이제 제가 안무하고 출연하게 돼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게 되었고 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작품이나 이제 다른 현대무용단 작품들이나 이런 거는 무용이 가진 추상성을 네, 조금 많이 띄고 있고요. 네. 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몸치인데 음. 춤을 잘 추고 싶은데 춤추는 게 정말 어렵다.' 이러신 어.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음. "춤을 이렇게 하면 잘 추실 수 있어요."라는 팁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그 춤을 그 사실 잘 춘다는 기준이 라인이 좀 잘 나오면 잘 춘다는 음.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발레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신체로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라인을 그 계속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춤이기 때문에 그 발레 기본기가 몸에 조금 들어오면 제가 생각하기에 춤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라인도 예쁘게 나오고 음.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발레를 한번 그 춤이라고 생각하시는 접근보다도 내 선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약간 운동도 하신다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는 건 저는 너무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게 조금 몸에 들어오시면 그 어떤 또 다른 춤을 배우실 때나 아니면 다른 춤을 추셨을 때 그 라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추시면은 훨씬 더 그 춤이 예쁘게 나올 수 있고 좀 더 고급지다는 네 고급지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음. 나올 수 있는 "발레의 방법인 것 같아요. 기본기를 좀 배우면 네, 좋겠다." 이렇게 네, 추천을 해 맞습니다. 주셨네요. 네. 우리 효인 님 앞으로 어떤 무용수가 되고 싶으신지 앞으로의 음, 비전이나 계획 같은 네, 거를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가장 잘하고 싶은 분야는 안무 쪽이에요. 그래서 제 무용단 그 고블린 파티가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고블린 파티라는 단체를 조금 운영을 하면서 그 제가 만들어낸 안무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서 그게 조금 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음, 네, 안무를 통해서 제 상상력을 펼치는 게 제가 지금 가장 잘하고 싶은 부분이고 이제 무용수로서는 요즘 조금 더 그
지금보다 더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피지컬리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몸을 더 과하게 쓰고 싶어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크닉 같은 걸 연습을 더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발레에서는 뭐 턴 같은 것들 테크닉이라 부르고, 공중에서 돌고 뭐 이런 것들도 테크닉인데, 요즘은 좀 아크로바틱에 제가 조금 관심을 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크로바틱만 한다기보다는 아크로바틱을 좀 제가 좀 배워서 그거를 무용에 잘 섞으면은 너무 좀 재밌는 그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음. 제 무용의 그 스펙트럼을 좀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럼 지금 그걸 배우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그 뒤공중 돌기 백플립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테크닉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네, 연습하고 배우고 아. 있습니다. 정말 네.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에 공연 있을 때 또 한번 나와 주셔서 네. 공연도 너무 홍보해 좋죠. 주시고 네. 또 한번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듣고 네.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우리 전효희 님 하시고픈 메시지 있으면 하나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께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용이라는 분야에서 좀 끝까지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는 달라도 그 과정의 힘듦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오늘은 제가 좀 잘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뒤에는 이제 많은 실패를 겪었었고, 막 무대에서 순서를 까먹는 일도 있었었고,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모든 일들이 그 과정 속에 크고 작은 실패를 겪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많이 얻으시길 바라며, 그 실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성공에 좀 많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춤에 대한 열정으로 이곳 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고 또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우리 전효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